안녕하세요. 염집사입니다. 오늘은 고단백을 먹으면 신장 질환에 걸린다 라는 미신에 대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선 고양이에게 단백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해요. 우리 고양이에게 단백질은요, 고양이 자체를 구성하는 생명의 근간, 핵심 물질입니다. 고양이는요, 근육이나 피모뿐 아니라 고양이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효소, 호르몬, 항체 같은 물질도 모두 이 단백질로 만듭니다. 그 밖에 다시 재생되고 교체되는 고양이 모든 조직세포는요, 다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요, 이런 중요한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고양이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단백질은요, 고양이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고양이는 포도당 신생합성 효소, 그러니까 이 단백질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효소가 늘 활성화되어 있다고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그렇기에 우리 고양이에게 단백질은요, 고양이 그 자체이자 우리 고양이가 살아가는 원동력, 에너지원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살펴볼게요. 고양이가 이 단백질을 먹으면요,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흡수됩니다. 그리고 이 중 상당수는 합성을 통해 고양이 몸에 필요한 물질들로 재탄생하고요. 나머지는 이 아미노산이 가지고 있는 아미노기를 떼어내버리고 탈아미노화해서 에너지원이 됩니다. 집사님들께서 걱정하는 단백질이 혹시나 신장을 망가뜨리지 않을까 하는 일은 이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쓰일 때 발생하는데요. 탈아미노화라고 했잖아요. 이 아미노산이 포도당이라는 에너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미노기라는 거를 떼어내야 되는데 그 떨어져 나간 아미노산이 산화하면서 암모니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암모니아는 모든 걱정의 근원지이죠. 암모니아가 어떻게 탄생해서 끝장나는지 한번 쭉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단백질을 섭취하면 위와 장에서 소화 흡수되고요. 포도당 신생합성을 통해서 에너지원이 되면은 암모니아가 발생하고 발생한 암모니아는요, 간으로 갑니다. 이 암모니아가요, 그냥 온몸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선 먼저 간에 가서 독성이 덜한 요소라는 물질로 변환이 돼요. 그런 다음에 신장으로 갑니다. 신장에서는 이 요소를 오줌으로 만들어서 배출해요. 이 단백질 자체가 신장을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나면 요소라는 노폐물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신장은요,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과 동시에 몸에 필요한 물질은 재흡수를 하거든요. 이 신장은요, 수많은 혈관 따발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혈액을 통해서 이 신장이 필터링 효과를 낸다라고 볼 수 있어요. 몸의 필터, 그러니까 혈액을 필터해주는 기관이 바로 이 신장인데요. 이 신장 안으로 혈관을 타고 단백질이나 요소, 크레아티닌 등 이 영양소와 노폐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신장은요, 단백질 같은 영양소는 다시 재흡수해서 몸 안으로 돌려보내고요. 요소와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은 오줌으로 만들어서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크레아티닌. 크레아티닌이라는 거는 근육에서 크레아틴이라는 물질을 사용하고 나서 발생하는 대사 노폐물인데요. 일종의 노폐물이기 때문에 얘는 신장에서 배출이 돼야 돼요. 근데 신장이 망가지면 어때요? 크레아티닌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 혈중 요소 질소 수치 역시 신장이 망가지면요, 당연히 제대로 배출을 못하니까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UPC, 단백뇨 여부를 알 수 있는 수치인데요. 유린 프로틴 크레아티닌이에요. 그러니까 크레아티닌 대비 프로틴,
단백질이 얼마나 오줌으로 나오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줌으로 단백질이 나오면 원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단백질 같은 영양소는 신장에서 다시 재흡수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신장이 망가지면 어때요? 크레아틴은 배출 못하고 단백질은 재흡수 못하겠죠. 그래서 이 UPC 수치 역시 올라갑니다. 이 수치들은요, 단백질이 신장을 망가뜨린다라는 걸 보여주는 수치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망가진 신장이 제대로 뒤처리를 못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들을 보고 단백질이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구나 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신장을 망가뜨린다가 아니라 이 단백질과 관련된 노폐물, 이 노폐물들을 혹은 재흡수해야 되는 단백질을 신장이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장과 단백질 관련된 연구들은 꽤 많아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는 우리 고양이의 만성 신장 질환 위험 요인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볼 건데요. 이 만성 신장 질환과 관련 있는 요인들을 확인해 보니까요. 단백질 섭취량은 만성 신장 질환 발병과 어떠한 연관성도 없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나이나 1, 2년마다 맞는 잦은 접종 백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할 정도의 치과 질환 병력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밖에도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지만 이 단백질 자체가 신장을 더 망가뜨리고 신장 질환 자체를 유발한다 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봤듯이요. 신장이 이미 망가지면요. 신장이 더 이상 단백질과 관련된 노폐물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신장이 단백질 관련한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요독증이나 질소영양증 같은 부작용이 발생해요. 이 때문에 신장이 이미 망가졌다. 이미 신장 질환이다. 할 경우에는 이 단백질 섭취량을요. 줄이는 게 맞습니다. 선후 관계를 잘 살펴보셔야 해요. 단백질이 먼저인 게 아니라요. 이 신장 질환이 먼저입니다. 신장 질환이 먼저 나타나고 그래서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할 때 결과적으로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 고양이는요. 육식동물이라고 찾아보기만 해도 대표적으로 나오는 육식동물입니다. 이 육식동물은 어떤 동물이에요? 동물의 고기를 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이 동물의 고기는요. 단백질 함량이 60% 이상이에요. 우리 고양이는요. 이미 고단백을 먹고 살게끔 설계되어 있는 육식동물입니다. 그럼 고양이에게 이 단백질이 신장질환을 유발한다 라고 하는 건 육식동물이라는 개체 자체가 생존에 역행하게끔 먹고 산다, 말도 안 되게 진화했다 라는 헛소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고기를 먹고 사는 동물한테 너 고기 먹고 살면은 신장 망가져 라고 할 수 있나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죠. 그러니 더 이상 단백질 먹는 양 자체로 씨름하지 말자고요. 그보단 단백질을 먹고 살아야 하는 육식동물 우리 고양이가 어떤 단백질, 그러니까 고품질의 단백질을 먹고 있는지 저품질의 단백질을 먹고 있는지를 따지셔야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